8월 21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7% 상승한 2701.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으로 거래 대금이 조금은 마른 수준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6% 하락한 779.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TDS팜, 원익, 알티캐스트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재건 섹터입니다. 미국의 무소속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후보와 손잡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인 니콜 샤나한에 따르면 케네디 측은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후보 진영에 합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케네디 주니어는 약 5%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만큼 케네디의 선택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인 대마초 및 사오피 임약 관련주들은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며 마감한 한편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되는 재건 및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강한 반등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이번 전기차 화재 방지 섹터입니다. 최근 전기차로 인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어제는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를 최대 9만 대까지 보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지목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과충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배터리셀이 열화되는 현상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TDS팜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TDS팜은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전문 업체로 상장 첫날 따따블에 성공해 주었네요. 이어서 원익은 어제 장마감 후 호라이즌 외 8인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고 공시했던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인 호라이즌 외 8인의 주식 소유 비율은 46%가 됩니다. 한편 STO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화성밸브를 비롯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사가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한국석유공사가 이번 달 안에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동해가스전 개발 투자를 받기 위한 주관사 선정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드래곤플라이는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4의 개최 소식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임스컴은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국내 게임사들이 대거 참가한다고 전해지면서 드래곤플라이가 게임 관련주 및 신작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이라 추정되네요. 다음으로 윙이푸드는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주당 가격을 확정하고 수요일에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본격 입성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윙이푸드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ITI즈와 로체시스템즈, B2N 등의 AI 및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AI 및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최근 엔비디아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 자리에 다시 올라선 가운데 AMD가 서버 제조 업체인 GT시스템스를 인수하여 AI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뤄질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미국장은 물론 엔비디아도 2% 하락한 가격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종목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 및 AI 기업들은 오늘 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이 중에서도 B2N은 어제 별다른 악재 없이 하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B2N은 1분기부터 연결 재무제표를 도입함에 따라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로 유예됐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비가전자가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하나증권에서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한편 덱스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틀 전 정부가 메타버스 및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소마제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1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계약 금액은 소마젠의 최근 매출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 기간은 2028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이어서 SBB테크가 로봇 관련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출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라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출시 대상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출시 시점은 올해 추석 전인 9월 초로 예상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에머리지를 비롯한 일부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미국 대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맞섰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여러 명의 주요 인사들도 연설을 통해 해리스를 지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마초 및 2차전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존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예고한 바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등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대마초와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